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한전 제4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사실상 친중 인사가 되는데, 그들의 그 중국에서 기업으로 해서 돈을 잘 벌게 되는 것은 대부분 관시 덕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초한전 전략 전술에 당한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런 제게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초한전에 당한 줄을 모르는 제게다 하는 것이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한전 제4부의 기사 내용입니다. 학계나 언론계는 스스로 친중 성향을 드러내는 탓에 초한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 언론계, 학계나 언론계는 스스로 친중 성향을 드러내는 탓에 초한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재계라는 거예요. 기업은 보통 중국 시장을 보고 현지에 진출해 생산, 물류, 유통, 인프라를 만들었다가 결국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 모르는 사이에 초한전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은 사실상 친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전략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성공하려면 공산당의 허락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재벌이 모두 공산당 고위 간부 가족이거나 본인이 당원인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중국 공산당은 외국 기업이 초한전의 실행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한 뒤 이용 가치가 있으면 접근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는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중국 고관과의 관시를 맺은 덕분이라고 착각하여 공산당이 내민 미끼를 덥석 문다.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액을 벌어들인다.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럴 때마다 중국 공산당은 지원을 해준다. 국내 주가도 덩달아 뛴다. 중국 사업이 이제는 본국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탈중국이 불가능해지면 이때 중국 공산당은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요구를 밝힌다. 때로는 바라는 것 없이 지원만 계속해 주기도 한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우리나라 기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포함된다. 자, 큰일 났습니다. 사드 논란 당시 중국 공산당 롯데그룹 사업장 영업 정지시키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기억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들이 중국 공산당에 이용당한 적도 없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절대 다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2016년 말부터 중국 공산당이 한국 기업을 압박하면서 드러났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종전의 친중 기조를 버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정말 고고도 요격 체계 사드 배치를 허용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우리나라를 협박했다. 사드가 국내 반입되자 2016년 11월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괴롭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그룹이었다. 경북 상주에 있는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했다는 게 괴롭힘의 이유였다. 부지를 제공한 직후 중국 공산당은 롯데그룹의 제과, 화학, 백화점 및 마트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와 소방점검, 위생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말이 조사와 점검이지
사실상 영업정지를 요구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조사 및 점검 결과라며 2017년 3월 중국 내 롯데마트와 슈퍼마켓 112곳 가운데 74곳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13곳에는 불매운동이 벌어져 결국 휴업에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의 압박은 1년 넘게 지속되었다. 롯데그룹 7개 계열사가 3조 원을 투자해 짓고 있던 선양 롯데월드 또한 이때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영업정지와 사업 중단은 거의 2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3월 중앙일보는 재계는 롯데가 입은 유무형 피해가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롯데가 완전히 당했죠. 응? 중국 공산당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완전히 당했어요. 2조 원이 뭡니까? 그 피해가 2조 원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사우디 배치할 때 상주에 있는 그 롯데 부지를 제공해 준 게 롯데가 뭔 죄가 있어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재계에 있는 지금 아직 또 중국의 현지 공장 차려가지고 사업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체들 다 철수해야 돼요. 지금 미국, 일본 기업체들 중국 본토에서 기업체 철수한 게 10년이 넘어요,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참, 정신 차려야지. 중국 공산당 아직 솜씨, 관시 모르는가 봐, 범색 드러나는 거. 참. 사드 당시 중국 공산당, 베이징의 한국 기업 광고판 무단으로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차죠. 비슷한 시기에 현대차도 중국 공산당의 괴롭힘을 당했다. 2017년 9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는 현대차의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차가 합자회사 베이징현대의 합자관계를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베이징차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한국 업체인 베이징 현대 납품업체를 중국 기업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해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하며 베이징 기차는 부품 공급과 관련한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에 지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베이징 기차 측이 현대 때문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현대차의 중국 매출은 대폭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어서 베이징 기차 측의 합작 파기설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한 명이 풀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이어졌다. 2019년 6월 29일 일어난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국 베이징시가 시내 창안제 일대에 있던 옥외 광고판 120여 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 2018년 7월에 70여 개의 광고판을 철거한 뒤에 1년 만이었다. 이야, 하나도 안 하고 무단으로 막 철거해버렸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그 광고판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업을 배치했다고. 기가 막힙니다. 철거당한 광고는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당국은 광고를 하던 기업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철거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시 당국은 업체 측의 보상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 이게 중국 공산당이야, 이게. 기업체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돈이 다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중국에서 빨리 철수해, 기업체. 일본하고 미국이 다 철수했단 말이야, 기업체 벌써. 10년 넘었어요, 그런 지가. 돈 몇 푼 벌라고 아직 중국에 기업체 있는 사람들 쫄딱 망해야 이제 정신 차릴 겁니까? 사드로 시작해 코로나로 철수 이어졌지만 중국 포기 못하는 한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중국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봅시다. 중국의 우리나라 기업 괴롭히기는 코로나 대유행 때도 이어졌고
결국 수많은 기업들의 탈중국을 초래했다. 지난해 8월 롯데쇼핑은 중국 청두백화점 지분 매각을 끝으로 철수했다. 상하이 롯데 중국 본부 법인 청산도 끝냈다. 진작 나와야지 이 사람들아. 아모레 퍼시픽도 2021년 에뛰드 하우스와 헤라 매장을 모두 접었다. 참. 이니스트리 또한 기존에 280개였던 중국 매장을 2022년 절반으로 줄였다. 베이직 하우스와 마인드 브릿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BTH 글로벌 또한 지난해 중국 법인과 상표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했다. 한때 중국 내 매장이 1,700여 개에 달하던 기업이었다. 다 나와야 돼, 이 사람들아. 돈 몇 푼 번다고 중국에 있어. 기업체 정신 차려야 돼. 개념이 없어, 개념이. 중국 공산당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래 당하는 거야. 삼성전자 또한 중국 내 사업을 대폭 줄였다고 지난 6월 밝혔다. 나와야지, 왜 이랬어? 삼성전자가 왜 중국에 있어? 당시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2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 현지 고용 인원은 17,820명으로 2013년 최대치였던 6316명에 비해 70.46%가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도 계속 축소했다. 2018년 5월 선진통신공장, 같은 해 12월 텐진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2019년에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의 문을 닫았다. 2020년 7월에는 수조우 PC 생산 공장 문을 닫았다. 당시 삼성전자의 남은 공장은 수조우 가전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 뿐이었다. 더 철수해야 돼요. 2015년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삼성그룹의 변신이었다. 2015년 3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 시티 CITIC 그룹 창정민 대표와 만나 양사 증권사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시티그룹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질적 소유주인 국영투자 기업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티그룹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을 사회이사에 선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삼성그룹은 탈중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과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당하고도 삼성그룹이 아직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끈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호된 일을 당하려고 이러고 있어? 삼성그룹 정신 차리라고. 지난 4월 13일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최근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의 인공지능 칩 연구 책임자 지아오양을 GPU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 개발팀의 핵심 인력으로 영입했다고 보도했다.